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인을 확인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늑장 보고를 계기로 국가위기 대응 시스템이 대폭 보강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 오리 농가에 대한 정기검사가 이루어집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주요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전면 금지되며 명예훼손 관련 게시글을 조치하지 않는 포털 사이트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됩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미국 쇠고기와 촛불 집회를 둘러싼 이른바 인터넷 괴담이 논란을 빚었던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에서 불건전한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주요 사이트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것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는 하루 방문자 수가 30만 명이 넘는 포털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본인 확인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 적용 대상을 하루 10만 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방통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 환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 대부분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익명으로 댓글을 달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한 포털 책임도 강화됩니다. 당사자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방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권은 정부가 네티즌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메일 기능에 오류가 발생해서 다른 사람 메일이 수신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부터 다음 한 메일에 접속했을 때 다른 아이디의 메일이 수신돼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가 약간 불안정해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의 공지를 띄운 채 한 메일 서비스를 30분 정도 중단했으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부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산하의 위기정보 상황팀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위기상황센터장은 외교안보 수석이 겸임하고 산하팀장은 비서관급이 맡게 되며 위기관리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위기상황센터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동시에 대통령실장과 관련 수석들에게 내용을 통보해서 기존 시스템보다 위기 대응이 빨라지게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물가, 고유가 대책과 공기업 민영화 논란, 특히 경제위기 책임과 관련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집중적인 질타를 벌였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정 수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가정용 요금 인상률은 줄이겠다면서 인상 시기도 최대한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야당 의원과의 답변 과정에서 한승수 총리가 시간을 줘야 답변한다고 맞서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며 고성이 오가면서 국회의장이 주의를 주는 등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정부는 전국 2,000개 오리 농가에 대해서 정기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상시 방역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이후 100일 가까이 전국에서 창궐했던 조류 인플루엔자 AI. 방역 과정에서 닭과 오리 846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정부 예산 2,63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AI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자 정부는 상시 방역 체계를 실시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AI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별로 주기적인 예찰을 실시해서 AI 유입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철새가 도래하는 10월과 11월뿐 아니라 북쪽으로 이동하는 철새가 우리나라에 잠시 들르는 3, 4월에도 철새와 텃새에 대한 혈청과 분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잠복기가 긴 오리가 AI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씨오리 농장과 식용으로 20마리 이상 오리를 키우는 사육농장 등 2,300곳의 오리 농장에 대해 분기별로 AI 감염 여부를 살필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AI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에서 직접 기른 닭과 오리를 식자재로 사용하는 이른바 가든형 식당의 도축을 유예기간을 충분히 둔 뒤 금지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AI 바이러스에 대한 미국 질병통제센터의 조사 결과 포유동물도 감염될 수 있는 종류로 밝혀졌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국방부가 일본의 방위백서를 번역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펴낸 일본 방위백서 번역본에 독도를 원본대로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독도에 일본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번역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올 하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국 간 제1차 고위급 회담이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종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1차 고위급 협상이 오늘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은 그동안 2, 3년 단위로 체결되어 왔고 7차 협정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양국이 다시 새로운 협상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해왔지만 미국 측이 우리의 분담 규모를 늘려줄 것을 계속 요구해 오면서 한미 동맹과 관련한 주요 현안이 되어왔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지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올 하반기 한미 동맹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의 42%에 이르는 7,200억 원을 분담금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리의 분담 비율을 절반인 50%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의 제공 방식을 현재의 현금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양국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견례를 겸해 열린 오늘 첫 협의회는 우리 측 수석 대표로 조병재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그리고 미국 측 대표로는 잭슨 맥도널드 협상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주미 한국 대사관은 오늘 협의를 마친 뒤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양측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앞으로의 협의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종률입니다. 아세안 국가들과 세계 주요국 외교 장관들이 모이는 아세안 안보 포럼이 싱가포르에서 오늘 개막됐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도 참석해서 북핵 문제 협의를 위한 사상 첫 6자 외교장관 회담이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이 앞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 등을 협의했습니다. 내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보건의료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오늘 오후 4시부터 실무교섭을 시작해서 이 시간 현재 치열한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내일 아침 7시부터 고려대와 경희대, 한양대 병원 등 20여 개 거점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출한 쟁의 조정 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었으나 노사 간 자율교섭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와 함께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대규모 인종학살을 저지른 세르비아계 지도자 카라지치, 10년 넘게 국제사범당국의 수배를 받아왔었는데요. 카라지치가 마침내 체포되면서 국제사회에선 이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카라지치의 모습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최고의 현상수배범이었던 세르비아계 지도자 카라지치가 마침내 체포됐습니다. 인종학살, 구금, 강간, 고문 등 범죄 혐의만 해도 무려 16건에 이릅니다. 만여 명의 희생자를 내게 한 카라지치의 검거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현재 카라지치는 세르비아 보안요원들에게 체포돼 전범 재판소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카라지치의 검거를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희소식이자 희생자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거라는 환영의 반응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수갑을 차고 눈이 가려진 팔레스타인 포로를 향해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고무탄환 총을 발사합니다. 이 동영상을 입수한 이스라엘 인권단체는 이스라엘 군에게 동영상을 공개하며 빠른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포로는 고무총탄이 자신의 왼발 엄지발가락을 관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에선 포로들의 안전을 존중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어 동영상에 대한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 사람들은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에 작은 여름 휴가를 못 가는 프랑스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느강 파리 플라주로 한번 가봅니다. 파리 세느강 주변에 만들어진 백사장에서 시민들이 햇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파리 플라주는 2,000톤의 모래를 뿌려 백사장으로 꾸미고 곳곳에는 파라솔도 설치해 작은 해변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 2002년 파리 시장이 실시한 프로젝트로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도시에 만들어진 해변은 베를린과 로마, 암스테르담 등 다른 도시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요. 작은 해변이 도시 사람들에게는 삶의 즐겁고 편안한 여유를 만들어줄 것 같네요. 중국 내에서는 최근 와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와인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수준 높아진 소비자들을 위해서 좀 더 질이 좋은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이면 한 해 중국인들이 마시는 와인 양은 11억 병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의 와인 생산량은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장마정선의 영향을 점차 받아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 늦게나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 26도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9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